QQQ, QLD, TQQQ 투자자가 계좌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락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기준 없이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큰 하락장은 먼저 5일선이 꺾이고 그 다음 21선이 평평해지고 마지막으로 41선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가 아직 좋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가 아직 좋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직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QQQ가 21선을 잃기 시작하면 QLD는 심리가 2배로 흔들리고 TQQQ는 계좌를 3배로 흔듭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은 전망이 아닙니다. 더 단순한 기준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QQQ가 살아있는지 보려면 5일선, 21선, 41선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QLD를 살지 말지 고민될 때도 TQQQ를 추격할지 말지 고민될 때도 가장 먼저 QQQ의 배열을 봐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5일선, 21선, 41선이 놓이고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면 시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때는 눌림이 와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가고 21선이 평평해지고 41선까지 무너지면 그때는 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역사로 보셔야 합니다. 1999년 QQQ가 출시됐을 때 시장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인터넷 기업은 기존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매출보다 사용자가 중요하다. 이 산업은 무조건 커진다. 맞는 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마존은 살아남았고 구글은 세상을 장악했고 지금의 빅테크 시대도 그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진짜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산 가격이 버틸 수 있는 가격이냐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인터넷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웠던 것은 좋은 미래가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또 빠지고 또 반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나스닥은 다시 간다. 인터넷은 미래다. 그런데 차트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5일선이 고개를 숙이고 21선 회복에 실패하고 41선 위에서 버티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뉴스는 아직 미래를 말하는데 차트는 이미 현재 돈이 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AI 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진짜냐 가짜냐만 보면 안 됩니다. AI가 진짜여도 QQQ가 21선을 잃고 QLD가 반등마다 막히고 TQQQ가 5일선 회복에 실패하면 그때는 미래가 아니라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기업을 보고 샀는데 계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QLD는 금융위기 직전에 이미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부터 모두가 위기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금융기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먼이 무너졌고 그제야 사람들은 진짜 위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뉴스보다 먼저 흔들렸습니다. QQQ가 반등을 해도 21선 위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41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고 반등할 때 거래량보다 빠질 때 거래량이 더 커지면 시장은 아직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QLD를 싸다고 계속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QQQ가 10% 더 빠질 때 QLD의 체감 손실은 훨씬 커집니다. TQQQ가 있었다면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많이 빠졌다는 것은 매수 이유가 아닙니다. 많이 빠졌는데도 5일선이 살아나고 21선이 다시 우상향하고 41선 위로 가격이 회복될 때 그때부터 매수 이유가 생깁니다. 가격이 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돌아서기 시작해서 사는 겁니다. 이 차이가 계좌를 살립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은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때 시장은 정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경제활동이 멈추고 공항이 멈추고 소비가 멈추고 사람들은 현금만 찾았습니다. QQQ도 무너졌고 QLD와 TQQQ 투자자는 며칠 사이에 계좌가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폭락하면 그냥 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2020년에 중요한 것은 폭락 자체가 아니라 폭락 뒤에 나온 회복 구조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리고 시장 안정 조치가 나오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빅테크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 경제에서 더 강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변화가 나왔습니다. 5일선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21선을 회복했습니다. MACD가 음의 영역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41선이 무너지던 흐름에서 다시 평평해지고 가격이 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공포가 기회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때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아직 무섭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늘고 경제 지표는 나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은 더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뉴스가 좋아진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돈이 먼저 들어오고 뉴스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자는 뉴스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행동은 차트로 해야 합니다. 2022년 금리 인상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2020년처럼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갔고 성장주의 미래 이익이 눌렸습니다. 그때 QQQ는 수없이 반등했습니다. 하루 강하게 오르고 이틀 더 오르고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LD는 더 크게 튀었고 TQQQ는 하루 수익률만 보면 다시 인생 역전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1선과 41선이었습니다. 반등은 있었지만 정배열 회복이 없었습니다.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와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21선은 계속 아래로 향했습니다. 41선은 추세의 천장처럼 작동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양봉 하나에 흥분하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양봉이 사람을 속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음봉이 사람을 겁줍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가 아니라 배열을 봐야 합니다. QQQ가 5일선 위로 올라왔다고 바로 TQQQ를 크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21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41선과의 간격이 줄어들다가 다시 위로 벌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MACD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히스토그램이 음의 영역에서 올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진짜로 붙는지 봐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하나씩 맞아갈 때 그때 QLD와 TQQQ의 기회도 커지는 겁니다. 실전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QQQ가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나스닥 끝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QQQ가 5일선을 회복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 21선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여기서도 아직 전액 매수가 아닙니다. 그 돌파가 거래 대금과 함께 나왔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5일선이 21선 위에서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21선의 기울기입니다. 21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아직 반등일 수 있습니다. 21선이 평평해지고 다시 위로 고개를 들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 41선입니다. 41선이 계속 우하향이면 큰 추세는 아직 부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41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21선, 41선이 위에서부터 정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때가 QLD를 준비할 구간입니다. 그리고 TQQQ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TQQQ는 QQQ가 흔들릴 때 감정 손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TQQQ는 QQQ가 21선을 회복한 첫날보다 21선을 지키고 다시 5일선이 위로 꺾이는 눌림목에서 보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21선을 돌파한 뒤 며칠 오릅니다. 그 다음 조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또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가격이 21선 근처에서 멈춥니다. 5일선이 살짝 꺾였지만 21선은 아직 우상향입니다. 거래량은 빠질 때 줄고 다시 양봉이 나올 때 늘어납니다. MACD도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이런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기준이 맞으면 추가 매수를 검토할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런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QQQ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고 21선이 41선 아래에 있고 세 선이 모두 아래를 향합니다. 가끔 양봉이 나오지만 그 양봉이 21선에서 계속 막힙니다. 거래 대금도 약합니다. MACD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꺾입니다. 이때 QLD와 TQQQ를 사면 매수한 다음날 잠깐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흔들림을 맞습니다. 그 자리는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 수 있습니다. 쿨라메기 셋업을 QQQ에 적용하면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QQQ가 강하게 상승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고점을 바로 뚫지 못하고 쉬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고점이 낮아지거나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때 거래량은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팔 사람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박스 상단이나 하향 추세선을 강한 양봉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봉에는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이때 QQQ가 돌파하면 QLD는 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TQQQ는 더 짧은 손절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돌파 양봉의 저점을 종가로 깨면 틀린 겁니다. 틀렸을 때는 인정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습관은 틀렸는데 버티는 것입니다. 맞았을 때는 오래 끌고 가야 합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21선이 우상향하고 QQQ가 21선 아래로 종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익은 너무 빨리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끊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커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반대입니다. 손실은 작게 끝내고 수익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닷컴버블은 좋은 미래가 좋은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위기는 싸 보이는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폭락은 공포 속에서도 회복 신호가 나오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장은 반등과 추세 회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간에서 반복된 것은 하나입니다. 시장은 매번 다른 이유로 움직였지만 투자자의 심리는 비슷했습니다.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빠질 때는 영원히 빠질 것 같고 반등하면 바닥 같고 조정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QQQ를 볼 때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5일선이 위에 있는지 보십시오. 21선이 우상향인지 보십시오. 41선이 추세를 받치는지 보십시오. MACD가 바닥에서 돌아서는지 보십시오. 돌파 양봉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십시오. 장중 공포는 사람을 속입니다. 종가는 시장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QQQ가 종가로 21선을 지키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QQQ가 종가로 21선을 반복해서 잃고 21선이 꺾이면 방어해야 합니다. QQQ가 종가로 41선을 회복하고 세 선이 정배열로 바뀌면 다시 공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QLD와 TQQQ는 QQQ의 방향 위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 레버리지로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 없는 고집입니다. 반대로 QQQ의 추세가 살아있고 눌림목이 기준 안에서 나오고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다면 레버리지는 시간을 압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매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싸 보여서 사는 것인가? 추세가 살아나서 사는 것인가? 지금 나는 무서워서 파는 것인가? 기준이 깨져서 파는 것인가? 지금 나는 희망으로 버티는 것인가? 배열이 살아있어서 버티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QQQ가 올라가도 계좌는 흔들립니다. QLD가 좋아도 오래 못 버팁니다. TQQQ는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하락장은 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승장은 흥분이 아니라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시간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도 투자자의 감정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늘도 5일선, 21선, 41선 위에 남아 있습니다. 뉴스보다 먼저 배열을 보십시오. 확신보다 먼저 기준을 보십시오. 수익률보다 먼저 내가 원칙대로 움직였는지 보십시오. 기준 없는 레버리지는 계좌를 무너뜨리지만 기준 있는 레버리지는 인생의 시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